5대 1이냐 1대 1이냐 정치가 꽉 막힌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형식 문제로 진전이 없습니다.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제1야당 지도부에서 연일 강하고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막말과 분열의 정치라며 작심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판에 제1야당은 대통령이 남 탓을 한다며 더 각을 세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와대가 어제 그 제안을 다시 했잖아요. 5대 1, 그러니까 5분들하고 같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당 1대1 회담 일정을 잡자. 공식 반대입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기존에 일단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 네. 이 부분도 작년 11월달에 만들어져 놓고 사실 거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여야정 대표가 만나든 아니면 원내대표들이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 목적이 지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그거 이외에는 또 다음 어떤 회담이 담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힌 전국을 뚫을 그 큰 진정성 있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당부터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여야정 합의체 5개 정당을 같이 만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5개 정당분을 만나기 전에 그 이후에 날짜를 특정한다면, 날짜를 특정해서 공표한다면,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 있는 조치 없이 뭐 떠넘기기식의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랑 먼저 만나는 일정과 함께 이후에 1대1 회담 일정도 잡아달라. 뭐 만약 그렇다면 한국당에서도 검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종의 또 역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만. 아마 당과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시작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2주년 연설에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 간에 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뭐 국정 현안 전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받아야죠. 그다음에 순서상 보면. 근데 다시 또 이제 1대1로 하자. 그럼 원조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5자 회담하고 그다음에 1대1 할 수 있다 정도 갔으면 이제 2번 정도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하게 해달라. 그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정당들은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럼 다른 정당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양당이 있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 뭐 아니면은 또 더군다나 지금 예전처럼 대통령이 뭐 정당의 어떤 총재를 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분리돼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야 간의 1대1 영수회담 이걸 고집하는 건 좀 과거의 틀이다. 현재 체계는 안 맞다. 다당제고 그다음에 또 뭐 여당 대표를 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정도 양보를 했으면 2번 정도 양보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다행히 타결됐다고 합니다. 대구에 이어서 인천도 협상 타결이 돼서 인천 지역의 내일 파업 우려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산, 서울, 경기 등 규모가 큰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오후 이후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대 1,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 1로 하자라는 것도 일정이 확정이 안 되면 검토해 볼 여지는 없고 또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당에서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1대1 지금 한국당이 그냥 단순히 5 대표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의석수로 따지자면 300분의 124명을 갖고 있는 이것은 이제 대의기관이라는 또 의미까지 부여한다면 그런 비율의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런 대표가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법안 통과나 이런 데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화의
방법을 제시하셔야 줘야 되는데 그 대화의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대화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지금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못 주실 이유가 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걸 못 주신다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원하는 1대1 사고, 이 1대1 대화, 일단 당신하고 격이 안 맞아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신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기 때문에 내가 1대1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향후에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안 돼,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든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강력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치 국면이 강했던 상대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화 테이블을 끌어내서 그다음에 설득을 한 다음에 원활하게 협의체 내든지 대표끼리의 어떤 회담이든지 이것을 정상의 범주로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가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당 생각인 겁니다. 예, 뭐 반박이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 아니 한국당이 스스로 배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배제시킨 게 아니라 배제를 뭐 했다, 스스로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 논의 많이 해왔습니다만 결국 핵심적인 게 선거제인데 선거제 때 합의했다가 어찌 보면 논의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제 스스로 딸을 시켰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 예야정 협의체도 보면 작년에 합의 사항이 있어요. 5당끼리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 당시도 뭐 한국당 원내대표 참석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물론 이제 정당 대표하고 이제 원내대표 모임은 뭐 별개입니다 합니다만, 이제 와서 그럼 왜 3당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머지 2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의서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신뢰와 이런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심정을 가장 정확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1대1 영수회담 이래서 이제 내가 야당의 뭐 대표로서 뭐 차기에 이제 대권 주자로 나가는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거를 좀 하시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막힌 정부를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오자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1대1로 만나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형식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논의하자고 했을 때 현안을 넓히자라고 한국당이 제안했잖아요. 네. 그때 1대1 회담 제안을 하지 그랬어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만 갖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각 당 대표 모든 분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모든 분들을 모으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라는 이런 명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분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 플러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 올렸던 것이고요.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전제되어 있던 것이죠. 1대1 회담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분과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제나 거기서 논의될 수 있는 이 범위가 줄어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작년 11월 달에 여야정 합의체가 출범을 했지만 그대로 출범할 때 그 합의하신 그 5분들 모시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달라졌거든요. 패스트 트랙이 이런 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00분의 124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네. 때에 따라서는 124가 5분의 1로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그런 걸 저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수정해서 이번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경우에 네. 소수 정당이 양해를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일단 이제 작년에 합의할 때 5당 간에 합의를 한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정의당이나 민평당에서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1대1 회담이 전제되어 있다는데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당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회담을 얘기할 때 당연히 그러면 그전과 바뀐다 그러면 1대1로 하겠습니다를 먼저를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네. 전제되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혼자만 아는 거죠. 얘기한 사람밖에.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 트랙 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대통령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지금 국회 이 패스트 트랙이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정의당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럼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패스트트랙 네. 문제 가지고 청와대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제 5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게 거대 정당의 횡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고려하려고 해도 정의당이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 정당 협의체 횡포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횡포를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대화는 사실 의제 논의나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좀 옳지 않다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 작년 11월 달에 발족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저희는 사실 내심 기대할 수도 있었죠. 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안을 지금 저희로서는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라고 그것이 전국 경색의 원인이다라고 저희는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여야정 협의체를 이번에 북한의 어떤 쌀 문제 때문에 다시 대통령께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소집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단 막힌 전국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게 특정 당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당이 지금 얽혀 있어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도 당사자들이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로감이 높은 지금 논쟁이 오고 가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돌려보죠.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서 타 종교를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이제 언론을 좀 보니까 네. 언론 한 장면에는 이제 이렇게 공손히 손을 모으고 계시고 합장하지 않은 장면이 하나 네.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의 관계자께 확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네. 못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합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합장을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개인의 종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합장하지 않은 그 어떤 의식의 문제 갖고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각 종교단체 대표자분께서 상호 방문할 당시에 네. 과연 그 해당 종교의 의식을 취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갖고 해당 상대방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가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다 이 지금 공손히 손 모은 부분만 갖고도 예를 다 갖추신 거기 때문에 네. 이 마음을 그렇게 예단해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너무 섣부르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입장이 있나요? 아니 입장을 공식으로 내긴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 정치인들이 가면 기독교 있는 분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거기 어떤 종교를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예. 뜻도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예전에 이제 총리 시절에 5.18 기념식 갔을 때도요. 인물위원 행진곡 안 부르시더라고요.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다음에 손도 이게 태극기 흔드는 것도 안 흔드시더라고요. 다른 한국당 분들은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왜 갔을까? 보고식에 그냥 간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참석자 호명을 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안 한다고 하고 그럴 예.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 이건 정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뭔가 하시려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또 맞지 않는 게요. 지금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관련 처벌조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해서 좀 위헌 판결이 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이런 상황에서 예. 종교적인 거 갖고 이렇게 상대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례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 앞에 가서 해당 종교의 의식을 하지 않았다 해서 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종교 자유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예.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식적이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안 가시면 돼요. 안 가시면 사실은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가서 그걸 안 할 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정치 물론 이제 지금 양심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정치에 나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일단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한 정당의 대표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 당연히 그 행사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저는 정치적인 논쟁은 하기 싫은데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저희 진행팀에 그 송출 영상 12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저희 영상을 보면은 합장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식 장면은 아닌데 이제 스님들을 만나는 장면 이런 데서 또 합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정확히 다 보여드리고요. 의식에서 합장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점, 그리고 또 스님을 만나서 인사할 때 합장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뭐 장외 투쟁,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황교안 대표가. 황 대표가 또 발언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부분을 잠시 녹취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걸 공부하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굳이 거론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7일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발언보다요. 저도 사실은 민변 한 15년이 소속해 있는데 민변 변호사들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돈 못 벌어요. 예, 대부분 저도 뭐 한 13년 된 차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의 그 평소에 뭐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난 드러났다고 봐요. 본인도 공무원 했고 임종석 실장도 어찌 보면 공무원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 2번 했고 부시장 했고 서울시 부시장 했죠. 본인도 딱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나와서 17개월 만에 16억을 받았는데 그거 버는 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지금 어찌 보면 민변 그동안 제가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모로변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특정해서 제가 보기에 뭐 돈 벌어본 적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어찌 보면 이게 그 공안검사다운 생각이라고 봐요.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되게 좁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을 현재도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가진 분이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비판이 예상될 법도 한데 이게 굳이 뭔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을 거명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런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만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보 진영이나 좌파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기존의 우파나 산업화 세력이 일으켰던 고도 성장을 통한 그 과실, 분배 배분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 정책 입안도 그렇고 그에 반해서 한국당이 주축이 된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성장 잠재력 유지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그 민변 얘기를 왜 꺼냈는지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것들이 네. 당의 어떤 전반적인 당 운영에 혹시 당내에서 뭐 반발이 나온다든가 견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움직임 듣거나 보진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진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변호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료변론이라든지 사회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18일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공식화돼 있는 건가요? 네, 일정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 그 안에 그 과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이종명 의원이 네. 그 5.18 망언 관련해서 제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을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의총이라는 절차를 네, 거쳐야죠. 당원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총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당원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 신분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 징계 절차 완료를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는 어쨌든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이런 그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부 의견은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대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과연 3분의 2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게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에 방침을 주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18 이전에 만약에 부결되면 네. 그러면 그 후폭풍도 큰 것이고 이것이 마치 기존에 징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기명 투표로 인한 이제 제명 부결 예. 상황이 왔을 때를 당이 더 우려한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그런가요? 대해서. 예. 네. 이런 설명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의원총회를 해서 부결되면은 그대로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절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의원총회를 했어요. 네.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뭐 당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부결이 됐으니까 오히려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제 5.18 앞두고 나서 지난번에 가겠다고 했고 어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보기엔 네. 오히려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부결시키더라도 그래도 가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할 걸 안 하면서 그걸 염려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불상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얘기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18일 광주에 가는 것은 일부러 얻어맞으려고 가는 것이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저도 유시민 그 예전 작가님께서 쓰신 책을 거의 다 읽어봤고, 예. 저도 한때는 팬이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런 말씀이 일부 짧게 이제 편집돼서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네. 사실 저 말씀이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번 광주 방문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의 행위자분들은 광주 시민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도 있겠지만 정당 관계자가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 그래요? 정당에.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단체 일부 분이 그렇게 이제 어떤 과격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시민들의 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저분 입장이라면 혹시나 이렇게 미진한 뭐 징계 처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시민한테 어떤 계몽성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저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얻어맞으러 가겠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것이 지역 감정을 전제로 해서 또 고를 깊게 하려는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유시민 이사장 발언 들으셨죠? 네네. 네. 공감하십니까?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 연장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절에 갈 때는 절의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예. 5.18을 간다 그러면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5.18 망언자 징계 문제도 있지만 특별법 제정 문제도 있고요. 진상규명위원회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가는 거는 그냥 행사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어야죠. 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18 단체들이 요구하는 분들. 그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런 다음에 가야 당연히 환영을 받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갈 테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또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고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어찌 보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스스로 뭐 인정하는 것밖에 안 근데 돼요. 그거는 맞지 않는 게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은 5.18 특별법 제정 부분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뭐 오욕하거나 모욕하는 거에 지난번에 대한 처벌 부분. 합의했었어요. 네.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추천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보내셔서 그에 대한 지금 그 부분 특별법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각 그 당의 원내대표끼리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그것만 개정하자고 한 거 예,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 뭐 전단적인 어떤 전제적인 정당도 아니고요. 이게 당대표가 그걸 다 해결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저는 이것도 광주 시민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언 말미에 적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등 돌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라고 조장했다기보다는 그런 의도에 말리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는 읽혀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소위 말하지만 다 어떤 취재 말씀을 다 해놓고 뒤에 그러나라고 해서 한 문장 넣는 거하고 네. 다른 게 없고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또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저는 전혀 저분의 평상시 언행에 비춰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의도를 본인이 어떻게 짐작을 하십니까? 그리고 진정성이 황교안 대표가 어떤 진정성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광주 시민의 대다수는 그 진정성을 또 믿고 싶은 경우도 있고. 네. 근데 한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분은 사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아니십니까? 그럼 보통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에 다소 또 동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따라서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다. 예. 더군다나 노무현 재단 대통령 재단 이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한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막말과 분열의 정치로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 발언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좌파 독재, 그 다음에 뭐 입법 쿠데타, 심지어 뭐 폭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심한 말을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무슨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아요. 지금 어제 뭐 말도 이제 모르고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막 던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 정세는 안 맞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험한 말들이 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 경고성 아니면 이런 정도 발언이지 뭐 야당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자제하시라 이 정도 의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당을 향한 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느끼니까 네.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내지 보수 진영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예. 이해가 됐고요. 네.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응을 했어요. 뭐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분열 정치의 주범, 남 탓하는 대통령,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의 비판을 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사실은 이런 분열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대통령께서 분열의 정치가 끝내고 싶다는 이런 진정 어린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걸 듣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타당한 행위를 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국가 원수의 대통령 자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